타고 왼쪽으로 됐어요. 떨어집니다. 삼루입니다. 그리고 2루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스코어 4대3 역전. 대한민국의 역전. 9회 초에 대한민국이 일본을 무너뜨립니다. 올해부터는 프리미어 10이라는 이름의 이제 야구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이제 주관하는 WBC라는 대회가 있고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에서 만든 프리미어 12. 이게 열린 과정이 좀 재밌어요. 이제 2015년에 처음 대회를 하게 됐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야구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이 있고 이제 본인들이 세계에서 야구를 가장 잘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베이징 올림픽을 끝으로 야구 종목을 올림픽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의 입장에선 2015년에 프리미어 10이라는 대회를 만들어서 어떤 야구에 대한 인기를 올리면서 이것을 2020 도쿄 올림픽에 야구를 가지고 가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한 게 됐고요. 1회 대회를 평황리에 마쳤고 그렇게 해서 이제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둔 2019년에 2회 대회를 하게 되는데 이번 대회는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회 대회에서는 단순히 상금 정도만 이제 선수들한테 주는 형태였는데 이번 대회는 도쿄올림픽 야구 예선전을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쿄올림픽 야구 출전권을 따내지 않은 나라들의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대회는 사실 좀 얘기할 거리가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조금 불리한 환경에서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선 첫 경기를 일본과 삿포로돔에서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일정 자체가 조금 힘들었어요. 삿포로에서 예선 1차전을 치른 다음에 우리나라는 다시 타이완으로 이동해서 예선전을 치르게 돼요. 다시 예선전이 끝나고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오전 7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일본으로 떠나야 했는데 이제 보통 공항에 2-3시간 전에는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면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짐을 챙겨서 공항으로 갔다. 예선전 과정도 솔직히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예선 1차전에 당시 이제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했고 스타를 경험할 수 있는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야구 천재가 이제 1차전에 나왔어요. 오타니라는 선수가 보통 155에서 160km의 시속의 공을 계속 던지는 선수예요. 이 공을 6이닝, 7이닝까지 던지니까 우리 선수들 입장에서 재물이다. 이거는 손을 댈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선수한테 딱 안타를 2개 정도밖에 쳐내지를 못했고 삼진은 10개나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점을 내지 못하고 5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타이완으로 넘어가서 예선전을 치르게 됐는데 근데 5차전 미국과의 경기에서 승부치기가 벌어지게 되는데 조금 어이가 없어요. 이제 미국 선수가 도루를 시도했는데 현재 지금 하나에 뛰고 있는 정근우 선수가 그 선수의 발 스파이크 밑바닥을 태그해서 누가 봐도 이제 아웃이라고 볼 수 있던 상황이었는데 주심이 그걸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 과정으로 해서 미국은 점수를 땄고 우리는 그 경기에서 패배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선에서 2패를 안고 진출을 하게 된 겁니다. 선수들이 처음엔 이 정도 열정은 없었는데 이제 일본의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 대회는 우리가 꼭 이겨야겠다. 우리가 꼭 이겨서 일본의 골을 납작하게 만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좀 다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푸바 만남 8강에서 7대2로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4강, 그러니까 준결승전에서 대망의 일본과 마주치게 됐는데 역시나 투수는 또 오타니 쇼헤이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당시 야구를 보던 많은 팬들과 이제 야구인들은 오늘도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역시나 오타니 쇼헤이가 6이닝 동안 노히트를 기록해요. 안타를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7이닝까지 던졌는데 이때는 안타를 딱 1개만 맞아요. 그리고 탈삼진을 11개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타자들이 힘 한번 못 써보고 그냥 무너져 내렸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3대0으로 이제 리드를 빼앗긴 상태였어요. 이제 다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일본에서 오타니 쇼헤이 선수를 교체를 합니다. 8회부터는 다른 선수가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8회에도 안타를 치지 못했어요. 3자 범퇴, 세 타자가 그냥 무너집니다. 사실 심판도 좀 문제가 됐어요. 국제전에서는 서로 맞붙는 나라의 국적을 가진 심판을 쓰지 않는 것은 관례예요. 그런데 이 준결승전에서는 일본이 일본 심판 1명을 배정합니다.
관례적으로 이러지 않는데요. 당시 논란이 좀 많았고 다시 돌아보자면 패배의 기분이 조금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9회가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 머릿속에 남는 감격의 9회인데요.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도 이제 막판에 엄청난 뒷심을 발휘했던 당시도 두산의 오재원 선수가 1루타를 치고 출루를 해요. 이 장면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 더그아웃을 향해서 오재원 선수가 파이팅을 하는 모습도 좀 많이 화제가 됐고 그 뒤부터는 거짓말처럼 손아섭 선수가 또 안타를 치며 출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근우 선수가 또 안타를 쳐서 타점을 만들어요. 오재원 선수가 홈을 밟으면서 3대1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용규 선수가 나가서 이제 룰을 가득 채우게 돼요. 이후에는 김현수 선수가 밀어내기 볼넷. 이래서 3대2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이 대회가 이제 일본 야구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도쿄돔에서 열렸거든요. 당시 관중들의 모습을 보면 이때쯤 되니까 일본 관중들이 말이 없어요. 상당히 고요합니다. 이제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4번 타자라고 불리는 이대호 선수입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이대호 선수가 좌중간을 가르는 2타점 적시타를 쳐내요. 4대3 역전이 됐습니다. 당시 경기장에서 그 장면을 보고 좋아했던 사람은 우리 중계진과 우리 선수들 코칭 스태프 그리고 관중석에 있는 우리 관중밖에 없어요. 우리가 4대3 리드를 잡은 거예요. 오재원 선수가 이제 말루에서 쳐낸 담장 앞까지 가는 그런 타구가 플라이 아웃이 되면서 아쉽게 공격이 바뀌게 돼요. 9회 말이 남았어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점만 더 지키면 되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당시 김인식 감독은 이제 정대현 선수를 선택을 했고 정대현 선수가 2명의 타자를 잡았고 그 다음에 올라온 이현승 선수가 마지막 한 명의 타자를 잡아냄으로써 우리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게 되죠. 결승전은 우리가 미국과 만났는데 사실 미국과의 경기는 조금 쉽게 흘러갔어요. 초반에 점수가 많이 났고 현재 키움에서 뛰고 있는 박병호 선수가 세기 3런 볼을 터뜨리기도 했고요. 8대 0으로 승리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 좀 많이 기억에 남는데 9회 말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 구원 투수를 내야 해요. 다들 베테랑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김인식 감독이 선택한 것은 당시 대표 선수들 사이에서 신인이라고 볼 수 있는 조상우 선수를 마운드에 올립니다. 조상우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서 3명의 타자를 잡아내고 우리나라가 우승을 확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조상우 선수가 마지막 마무리로 마운드에 서는 걸 보고 이제 한국 야구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겠구나. 실제로 이번에 2019 프리미어 12에서도 지난 대회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거의 없어요. 박병호, 김현수 선수 제외하고는 거의 다 처음 보는 얼굴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건강한 세대 교체를 했고 이번에 이제 2019 프리미어 11을 앞두게 된 겁니다. 현재 이제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태이고 물론 스포츠와 별개로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이번 일본전도 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수들이 좀 중요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이제 마스이 유키, 이제 모리아라, 코헤이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이제 센가라는 에이스 투수가 있어요. 이번 시리즈에서 노히트 노런까지 기록했던 엄청난 선수인데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 대회에서는 뛰지 못해요. 지난번 대회 오타니 쇼헤이 같은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었는데 이 선수가 뛰지 않는다는 것도 한일전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림픽에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대회가 이 대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4위를 하면서 안타깝게도 도쿄올림픽 티켓을 따내지 못했고 이번 대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제약이 있어요. 이번 대회는 이제 A, B, C조 3개조가 만들어집니다. 4개국씩 총 12개 나라가 참여하게 됐는데 일단 우리는 C조에 속해 있어요. 한국, 호주, 캐나다, 쿠바 여기에서 2등 안에 들어야 슈퍼라운드에 진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슈퍼라운드에선 이제 C조에 있던 팀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팀들과 이제 경기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잘했던 1, 2등 팀이 결승을 하는 이런 구조인데 우리가 올림픽 예선을 통과하려면 이 C조 예선에서 무조건 슈퍼라운드로 진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아시아권, 오세아니아권에 있는 호주와 타이완보다 성적이 좋아야 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최국이기 때문에 티켓 한 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 나머지 한 장의 티켓을 가지고 이번 대회에서 한국과 호주와 타이완이 격돌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선전을 고척돔에서 치르게 됩니다. 6일날 호주와 경기가 있고요. 7일날 캐나다와 경기가 있고, 그리고 8일날 쿠바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은 11월 17일 일본에서 열리게 됩니다. 프리미어 12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시즌을 끝나고 들어가는 대회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두산의 박세혁 선수가 이번에 정규 시즌 1위를 결정짓는데 끝나기 안타를 칩니다. 그때 이제 김경문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박세혁이 그 타석에서 안타를 치지 않았다면 나는 박세혁을 안 썼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를 치는 것을 보고 와, 이 선수는 기가 센 선수다라고 생각해서 뽑았다고 해요. 한현희 선수랑 구창모 선수도 좀 그런 경우입니다. 구창모 선수는 이제 피로골절을 당해서 뛸 수가 없는 상태고, 한현희 선수는 이번에 이제 키움의 벌떼불펜 가을야구에서 등판을 했는데 조금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 대신 같은 팀에 뛰고 있는 이승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리즈 2차전, 4차전에서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두산의 이용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리즈에서 2승 1패, 그리고 5와 3분의 1이닝 동안 실점을 단 1실점밖에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의 구상 속에서는 한현희 선수 대신 이제 이승호 선수와 이용찬 선수가 들어오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투수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김광현, 양현종 이 두 투수가 이제 우리나라 에이스 주축 투수가 되겠고, 포수는 당연히 우리나라 넘버원 포수인 양의지 선수, 그리고 정규 시즌에서 끝내기 안타를 쳐냈던 박세혁 선수가 이제 뒤를 바치게 되겠고요. 그리고 신인왕 선수인 이정우 선수가 이제 외야수에 있고요. KT의 강백호 선수도 외야수를 바치게 되죠. 그리고 1루수는 아마 홈런한 박병호 선수가 자리를 설 것 같고, 유격수에서는 넘버원 이제 키움의 김하성 선수가 서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박민우 선수라든지, 그리고 3루에는 SK 최정, 그리고 또 놀라운 수비력을 또 보여주고 있는 황영민 선수가 좀 들어올 수 있고요. 김재환 선수도 있을 거고, 이제 이전에 참여했던 이제 김현수 선수가 이제 거의 이번 대회에서는 주장급으로 활약해서 이제 선수를 좀 다독이면서 가야 될 것 같고, 투수도 좋습니다. 이제 SK의 박종훈 선수, 하재훈 선수, 그리고 두산의 이영하 선수, 그리고 키움의 조상우 선수, LG의 고우석 선수, 그리고 원종현 선수, 여러 좋은 투수들이 있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이제 투수전으로 흘러가게 되면 과연 어떻게 상대 투수를 공략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빨리 점수를 뽑아낼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다. 하지만 젊은 선수, 파이팅 있는 선수들, 그리고 기백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상당히 좋고 희망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네, SBS에서 단독 중계하는 프리미어 12 많은 시청 바랍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